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요거 이제 미국에서 못하죠? 아, 그래요? 그렇죠. 해피 헐리데이 뭐 이렇게 얘기해. 너무 PC해졌어요. 아,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뭐, 무슨, 이게 뭐 누구한테 폭력으로 다가온다 뭐 이런 그래서 느낌이겠죠? 제 현지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봤거든요. 예. 아니,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아, 다 그러니까 하는데. 일부에서 그걸 되게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 거지.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고 뭐 야, 너는 뭐 종교의 다양성을 생각하지 못하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아, 그럼 그냥 저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좀 공공 그렇죠. 이런 데서 못 하는 거고. 그 넷선비라고 있습니다. 넷선비가 이게 뭐예요?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그런 이상한 사람 만날 일이 없는데 인터넷에서는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너는 뭐 기독교 우월주의자냐 뭐 이런 얘기를 평소에 들을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들을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 아이 뭐 그렇진 않겠지요. 뭐 미국도. 하여튼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근데 거기도 되게 웃겼어요. 그 어디지? 텍사스의 네. 민주당 지지세가 되게 높아졌다고. 한 텍사스는 원래 조지 부시의 영주가 아니라고 뭐라 그래야 되나? 장원이 있는 네. 봉건주의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 민주당이 한 절반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부시의 동네에서 민주당이 반이나 나오냐 그랬더니 캘리포니아가 자꾸 PC해져가지고 그게 싫어서 가는 사람이 텍사스로 많이 이사를 갔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PC해져서 캘리포니아 사람들을 전국으로 뿌리면 민주당이 승리한다라는 분석 결과를 꽤나 그러네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네. 네. 아, 참 오늘 크리스마스 내일이잖아요. 네.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듣긴 그런 거 들었는데. 네.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제 그거야 이제 우리가 또 산타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니 산타 없다는 아니고 그날은 예수님 산타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있는 거 아니 산타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산타클로스가 성 니콜라스잖아요. 네. 그 성인은 있었지. 다만 그렇게 빨간 옷 입고 뚱뚱한 아저씨는 아니지만 그 아저씨가 밤새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선물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존재했던 거고. 네. 다만 이제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난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BC, AD를 구분하잖아요. 네. 몰라. 네. 대충 그 앞뒤로 한 6년, 10년 요 정도로 그냥 추측만 할 뿐인데 네. 그런 내용들이 3프로TV 더 릴리전 종교 이야기에 가면 야. 이건 뭐 기독교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네. 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언제 태어난지 어디서 태어난지 뭐 이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쩌면 그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한참 후에 쓴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뜬 거는 성인이 돼서 떴는데 성인 이후에 제자들이 생겼을 거고 네. 그분에 대한 기록들은 대부분 성인의 기록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어린 시절이 기록돼 있지 않다라는 건 어쩌면은 지금 뭐 지금이야 뭐 이런저런 기록들이 많죠. 근데 오늘 이 얘기가 아닌데. 아니지. 네. 산타 랠리. 산타 랠리. 다우 산업 지수는 0.16%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 지수는 0.98%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73% 상승하면서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끌어올려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그 오전장만 그러니까 일부 장만 있었던 장이었는데 그래도 조기 마감을 맞아서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장은 올해 내내 좋았는데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빨간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빅테크들이 괜찮게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하고서 매그니피센트 7 모두 올랐고요. 여기 뭐 엔비디아도 오랜만에 뭐 3.69%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럼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이렇게 급부상했던 브로드컴은 빠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브로드컴도 한 5.52% 상승했고요. 그 뭐 혼다하고 닛산 합병한다 그러면서 혼다 주식이 12.7% 올랐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가긴 합니다. 네. 이게 뭐 닛산이라는 부담을 좀 안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게 해석이 좀 됐고요. 그리고 우리 만병통치약 제파운드가 그 비만 성인의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으면서 3.7% 올랐어요. 제파운드가? 예. 그게 뭐 원래 뭐 치료하는 거예요?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예요. 예, 비만 치료제. 네. 근데 코골이도 예, 이게 무면 호흡증, 수면 예, 코골이죠. 예. 무호흡증. 아무래도 뭐
코골이랑 또 비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아마 있다 보니까 같이 치료가 되는 건가 보죠. 체중 줄면 확실히 코골이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도 그 콘텐츠 한번 했었는데 뭐 심장병과 관련된 것도 낫게 해준다. 그럼 비만 치료하면 심장병 당연히 낫는 거지라고 해서 그럼 딱 그 뭐죠? 투약 직후부터 낫느냐? 아니면 살이 빠져서 낫느냐? 이건 시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투약 직후부터 낫는지까지 한번 임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투약부터 효과가 투약부터, 있더라. 네. 그래요. 네. 그 생각 다 합니다. 그래? 네. 제빵도 좋네. 얼마씩 해 그거는? 다이어트하면 얼굴도 예뻐지고 모든 게 다 얘기해. 삶의 활력도 높아지고. 네. 진짜 해야 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뭔가 크리스마스 이브라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석유화학 기업들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를 하는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 이게 그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인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석유화학 산업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책 자금 뭐 3조 원 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3조 원 지원한다라는 개념이 그 돈 빌려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돈을 빌릴 때 어디에다 쓰라고 돈을 빌리냐라고 네. 한다면은 이제 뭐 사업 정리하는데 돈을 빌리는 겁니다. 여기서 돈 빌려서 증설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증설을 하더라도 뭐 신규 쪽에다가 뭐 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그 뭐 정리하는데 왜 돈이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데 돈 필요합니다. 뭔가 내가 집을 정리하려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빚 갚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기초 법령에서 스페셜티,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 재편을 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설비를 폐쇄 매각,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등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기업활력법에 명시된 사업 재편 인센티브들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주사가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고 기업 결합 시 내용 굳이 들어봐야 좀 헷갈리실 거니까 별로 그건 아닌데 뭐 합치고 막 그럴 때 이러저런 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좀 안 좋아진 거는 뭐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좋았던 게 우리 코로나19 때 실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좋았고요. 그게 유지될 거라고 해서 그때 증설을 대규모로 했던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유. 정유하고 화학이 같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좀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그 퓨어 화학 회사가 롯데케미칼, 그리고 여천 NCC, 그리고 LG화학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금호는 뭐예요? 금호는 그 스페셜티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스페셜티? 그러니까 스페셜티는 뭐냐면은 커피 아닌가? 커피에도 스페셜티가 있죠. 좀 고급 커피. 그것처럼 이렇게 화학 제품 중에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거를 스페셜티라고 보통 부르는데 사실 금호석유는 딱 스페셜티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지만 부타디엔을 가지고 고무를 만들거든요. 고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타이어가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그럼 그 타이어를 달라 그러는 회사에 따라서 이거를 조금씩 바꿔서 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부타디엔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타이어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예 뭐 이게 중국산에서 저가로 막 품질 올라와가지고 경쟁을 한다 그러면 여기도 위협을 받을 수야 있겠지만 일단은 고객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나마라도 나머지 화학사들보다 금호석유가 좀 실적이 플러스가 나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주가는 빠졌어?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요. 나 미치겠네. 금호석유 다시 가지고 계세요? 다시가 아니라 왜 벌써 언제부터 계속 갖고 계세요? 지금 60%인가 빠졌어요. 뭐 이렇게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네, 롯데케미칼보다는 덜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구분을 잘 안 하셔서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장에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보시진 않는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게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 쟤만 죽으면은 내가 더 살아남을 것 같아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없진 않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안 좋습니다. 주가는 이제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지면 그냥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상황이 좋은 데들도 같이 어려워지는 경향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화학업계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그냥 주로 탑픽으로 제시하는 데가 금호석유입니다. 네. 근데 그럼 금호석유가 뭐 주가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탑픽으로 뽑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화학업계가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데가 금호석유여서 네. 대부분 화학업종 애널리스트들은 금호석유를 TP로 삼고 있습니다. 네. 지나고 보니까 진짜 바보 같았어 나는. 왜요? 아니 뭐 금호석유 선택해서 떨어진 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예. 심지어 나는 그때 아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나름의 바벨 전략을 한다고 네. 금호석유를 사. 네. 그다음에 금호석유 우선주를 또 삽니다. 네. 그래갖고 얘가 만약에 어쨌든 뭐 금호석유니까 이건 아무래도 배당도 좀 잘 줄 것 같은 거예요. 네. 만약에 주가가 안 오르고 배당으로 그냥 가면 오케이 우선주로 먹어. 그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오케이 본주로 먹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캡을 정확하게 씌워놓고 해야 됩니다. 와, 그래 난 얘 때문에 지금 이제 계좌가 이제 내가 한 4개인가 있잖아요. 이 계좌에는 본주, 이 계좌에는 우선주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것 열 때 저것 열 때 둘 다 아주 열받아 갖고 얘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러나 오늘은 2부니까요. 네. 네. 그 배당 전략 근데 지금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뭘 분은 고민해? 아니 정프로님 고민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배당 받을 수 있는 날이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지금 못 배당을 팔지 나도. 그 저기로 뭐더라 분할로 많이 주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분기 배당도 하고 반기 배당도 하고 그래가지고 기말 배당 이후에 주가 하락이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현금 배당 같은 경우는 배당락도 없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딱 그거만큼 먹으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뭐 하루만 들고 있어도 배당을 주니까요. 근데 뭐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뭐가 있어? 요새 배당률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배당이 주요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미국보다 더 많이 줄걸요. 근데 진짜로 배당 많이 높아졌어요. 하도 많이 떨어져서 그 배당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주가가 좀 떨어져서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네. 그럼 이게 우리나라가 2010년 대비해서 석유화학 설비가 70%가 늘었는데 일본은 15%, 유럽은 9% 석유화학 설비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0년대 이후에 얼마나 급격하게 석유화학 산업을 키워왔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네. 이게 우리나라가 뭐 제가 뭐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2002년에 뭐 1인당 국민소득이 15,000불 하다가 13,000불 하다가 네. 지금 35,000불 한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뭐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체감을 잘 못하시겠지만 네. 이런 분야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이랑 유럽 석유화학들을 거의 다 짓밟아 버린 네. 셈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뭐 고부가가치 제품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범용 쪽을 우리가 다 눌러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고부가가 다 좋은 거냐라고 본다면 꼭 그렇진 않은 게요. 고부가는 이게 시장이 작아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가 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그 소재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게 뭐 7, 80%, 90% 된다 그러면은 제가 엄청난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반대로 그 소재 업체도 그 물건 파는데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부가 제품에 범용해서 고부가로 잘 전환을 못하는 거는 네.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사이즈. 범용은 큰데 이 스페셜티는 시장이 조그매가지고 네. 이거를 줄이고 일로 넘어가기가 좀 힘든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면서 화학 업계에 대해서도 좀 냉소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쟤만 죽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다 이제 정유사를 끼고 있는 화학사들 같은 경우는 저 퓨어 케미칼 업체들 쟤네만 죽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눈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통폐합하고 뭐 LG 화학이랑 롯데케미칼 뭐 합병하고 뭐 이런 그러면서 규모 줄이고 그러면은 좀 다 좋지 않겠냐. 네. 그리고 줄일 때 좀 어려우면은 좀 미스 나는 거 좀 손실 보는 거 좀 정부가 조금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쉽진 않을 거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강제하기도 어려울 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저 하나 좀 어려운 업종이 자영업 네. 쪽이죠. 자영업은 심각하죠 지금. 지금 심각하죠. 네. 이게 그 은행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을 맞춤형 채무 조정을 해서 연 금리를 한 6%대 정도 내는 걸 연 3%로 줄이고 그 분할을 30년 장기 분할로 갈아타는 상생금융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융위가 주도를 한 거긴 하지만 은행들이 자기 은행 돈을 내 가지고 네.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연간 25만 명, 대출액 한 14조 원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되고요. 3년 기준으로 보면 최대 75만 명, 42조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은행장들이 모여서 내놨던 내용인데요. 이게 지난해 2조 1천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 이자 환급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연말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연체를 하지 않은 정상 차주라고 하더라도 빗상한에 어려움이 되는 차주는 만기를 1년 연장하거나 네. 최장 10년을 분할 상환하는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개인 사업자 대출에만 적용이 되던 건데 그 법인 소상공인으로 좀 대상을 넓혔습니다. 네. 조건에 충족을 하게 되면은 3년 거치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요. 채무 조정 과정에서 대출 금리는 기존의 금리 이하로 제한이 되거나 일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 3월에서 4월부터 시행을 해서 3년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한 10만 명 정도가 1,210억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럼 차주당 연 121만 원의 비용이 줄어듭니다. 네.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1년에 121만 원이 부담이 줄어드는 게 이게 진짜 그 차주들에게 자영업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고 네.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영업자 대출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게 그 한 사람 한 사람당으로 보면은 1년에 12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쌓여서 이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1,200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대출액으로 따지면 거의 5조 원 규모의 대출에 이런 내용들이 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영업자 대출이 되게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진짜 한 푼이 아까운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의 온기를 더 좀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결국 그냥 경기가 좋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진짜 별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연말에 송년회도 좀 많이 하시고 네. 선물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하시고 이러는 게 결국은 온기가 돌게 하는 그냥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카드 사용 내역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해외 소비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촌스럽고 옛날 방식인 건 아는데 지금 달러도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겨울휴가는 또 국내에서 좀 다니시고 네. 그리고 친구들도 좀 만나시고 청년들도 좀 데이트도 좀 하시고 이런 당부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또 하죠. 그러니까 있는 분들. 예. 알겠습니다. 집에서 밥을 못 먹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대부분 식당들이잖아요. 예. 집에서 밥 못 먹게. 집에서는 이제는 네. 집에서 드시지 마시고 네. 밖에서 드시라고요. 가정 내 식사 금지법. 안 됩니다. 무조건 밖에서 드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근데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얼마나 될까 좀 그러네요. 자,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려면은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네. 화학산업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화학산업이 있는 도시들 여수, 대산, 울산 이런 데가 전반적으로 거기 있는 자영업자들은 진짜 힘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메모리 팔아갖고 돈 버는 게 나한테 뭔 도움이 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은 장비 잘 발주도 내고 소재도 넣고. 네, 삼성전자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트렌드포스가
전체 D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8%에서 올해 21%, 내년에는 무려 34%에 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HBM이라 그러면 그냥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정도인데 네. 이게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34%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건 엄청나게 규모가 큰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년 2분기부터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초과 수요 상태가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여전히 AI 투자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 HBM 부족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반대로 IT 제품, 범용 메모리 제품들, 그러니까 뭐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그 레가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회복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창신 메모리를 비롯한 중국 메모리 기업들이 저가 경쟁력을 앞세우면서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DRAM 익스체인지에 따르면은 DDR4 8기가비트 같은 경우에 그 고정 거래가가 한 달 만에 20.6%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6월에 2.1달러였는데 네. 1.3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만에 거의 뭐 36%? 네. 이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여전히 HBM 1위 업체인 SK 하이닉스는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에 그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데 네. 지금 전체 HBM 시장에서 HBM3E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이 되면 90%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 점유율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도 꽤 점유율이 높았는데 네. 이게 HBM3E 비중이 90%가 된다라는 거는 삼성전자 비중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에서 대중국 수출 통제 대상으로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에 수출하는 HBM이 제재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는 중국에 HBM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네. 엔비디아한테 수출하. 네. 그러면 지금 중국에다 수출하는 HBM은 뭐냐? 삼성전자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난데없이 맞게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HBM3E를 D램에서 HBM 넘어가는 과정에서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저희 악권 채널에서 얼마 전에 권석준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정말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HBM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우리 다들 궁금해했는데 실제로 설명을 들어보면은 정말 명쾌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이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내용이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악권에 올라온 권석준 교수님 인터뷰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거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제가 뭐 뉴스 보다가 좀 이거 좀 굉장히 좀 흥미롭다. 좀 과장은 있겠지만 약간 흥미롭다고 봤던 뉴스가 그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HBM, D램, 선단 파운드리 쪽에 그 원팀 구성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보도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제품별로 개발부터 양산 전 단계까지를 책임지는 일원화 체계를 구축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HBM4를 겨냥한 H4 원팀, 그리고 D1C 원팀. D1C라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의 C세대. 네. D램 1 ABC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B까지 갔으니까 C의 어떤 원팀, 그리고 3나노 원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선단 공정으로 가면서 그 D램도 그 D램 X, Y, G, A, B, C 여기 갈 때 이게 공정하고 설계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계 쪽에서는 야 나는 설계로 똑바로 했는데 공정에서 제대로 못 만든 것 같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정 쪽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똑바로 만들었어. 설계를 잘못한 거야. 라고 해서 양쪽의 어떤 갈등을 잘 해소하지 못하면서 좀 생긴 문제들이 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원팀, 그러니까 이번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보도에 나와 있는 원팀이라는 거는 야 그러면 니네 다 같이 모여. 그래가지고 끝까지 토론해봐. 네. 끝까지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내봐라는 건데 그래서 상위 고가 등의 혜택을 주면서 조직의 우수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네. 그럼 여기서 그냥 딱 투입해가지고 R&D부터 양산까지 네가 한 번에 다 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전영현 부회장이 취임하면서 요런 원팀을 구성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HBM4 같은 경우가 이게 아직은 조금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리고 HBM4라는 건 그때부터는 이제 맞춤형 메모리 반도체가 되거든요. 네. 맞춤형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그냥 놓고 깔아놓고 파는 게 아니고
이 메모리 회사,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 AI 반도체 회사들이 나는 이런 메모리가 필요해라고 그러면 딱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아직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브로드컴의 영역하고 똑같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영역도 AI 반도체를 A식으로 만드는 회사가 거기 통신용 I/O 칩이 필요해요. 네. 라고 하면 들어가는 게 브로드컴이거든요. 네. 네. 그럼 여기 옆에 딸려 들어가는 게 메모리인데 그 메모리도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른바 메모리 파운드리라고 불리거든요. 네. 근데 브로드컴은 이미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 브로드컴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건 엔비디아 그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메모리 회사들이 브로드컴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달려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아직 그만큼은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브로드컴이 잘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메모리 파운드리로 가야 되는 영역하고 같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A식은 그 연산기를 만드는 데고 네, 네. 연산기에 통신칩이 들어가는 게 브로드컴이고 그렇죠.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맞춤형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파운드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게 한 세트가 될 거다라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그런데 그 뭐 협력 관련된 이야기는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나왔어요? 다 나왔죠. 네. 그 얘기도 우리가 거기는 저기 뭐 어디야 브로드컴에서 네. 지금 뭐 구글하고 뭐 어디라 그랬죠? 뭐 구글하고 메타하고 네.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한테 뭐 물건 만들어 달라 그런다는 얘기 좀 하면서 막 주가 막 올랐잖아요. 예.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기서 얘기했던 게 잠시만요, 원고의 이름 너무 길어가지고 네. 유성수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뭐 매그니피센트 7에서 모두 찾아와 HBM 맞춤형 제작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네. 이미 다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브로드컴에 대한 기대에 비해서 이제 우리는 한국장에 대한 기대가 좀 약하기 때문에 네네. 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반도체 하면 그냥 코리아가 그냥 싹 쓸어버리면 안 되나? 싹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어때? 세상을 깨끗하게. 네. 전혀 뭐 도와줄 생각들은 없는 모양. 아니요. 어느 분야를 청소해 버릴까를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좀 알아서 청소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나는 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르판트 로봇 청소기. 요 로봇 청소기가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 청소를 이렇게 세게 할 수 있네. 2200파스칼. 야.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죠? 네. 네, 진공 청소기가 그냥 계속 집안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네, 그만큼 집안에 먼지 아니 뭐 얼마나 바닥 청소가 귀찮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바닥 청소 또 하려다 보면 뭐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못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이 친구는 뭐 알아서 다 해드리고 또 워낙 이제 높이가 딱 슬림해 갖고 침대 밑, 침대 밑에 주방 밑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고양이처럼 애가 들어가갖고 다 청소하고. 와, 고양이는 진짜 못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걔는 액체잖아, 액체로 입증됐잖아. 액체 괴물. 근데 얘가 사실 중요한 게 이제 가격 아니겠습니까? 네. 성능은 됐어, 다 알아. 근데 가격이 얼마냐? 12만 9천 원. 12만 9천 원이요? 12만 9천 원. 나는 이게 이제 원래 이거 새 제품입니다. 그리고 혹시 뭐 중고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네. 새 제품이고요. 지금 쿠팡에서 찾아보니까 뭐 최저 19만 9천 원 199까지는 있는데 네. 얘가 이제 12만 9천 원. 제가 어제 차량용 청소기를 하나 샀거든요. 그 바람 세게 나오는 에어건 있잖아요. 에어건. 그것도 20만 원이던데. 이게 자동으로 그건 제가 청소해야 돼요. 슉 하면서. 돈 좀 벌어 요즘에? 아니 무슨 에어건을 차에다 놓고 20만 원씩 내고 사. 아니 그 아드님께서 진짜 쿠팡에서 19만 9천 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또 싸게 갖고 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2대씩 사시면 좋을 것 같아. 로봇 대결 같은 거 시킨 거죠. 네, 그래서 탕탕 소리 좀 부딪히는 것도 보고.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코스트코 입점했대요. 코스트코 들어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는 아주 그냥 정해진 물량이 딱 있으니까. 맞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아주 인기 있는 제품이고 집에 또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이거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고양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12만 9천 원.
가격으로 뭐 완전히 한번 저희가 뒤집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야. 우리 3% 핫딜 새 상품인데 네. 이용해 주시고 링크가 지금 걸려 있죠. 채팅창 위에 있으니까 요거 집안에 뭐 고양이 털 있는 분들 왜요? 잘못 산 것 같아. 에어컨 잘못 산 것 같아.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지? 에어컨은 조금 난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문제 있어요? 한 69,000원 요 정도면 내가 그래 20만 원? 뭐 따로 뭐 요즘 투잡 뛰어? 아니요. 뭐 뒷돈 챙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20만 원씩 주고 그런 걸 사. 여튼 우리 르판트 로봇 청소기 어디서 검색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가장 우주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드릴 테니까 이건 한번 올 겨울에 먼지랑 뭐 동물 털도 많은 분들 특히나 더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목요일에 뵐까요? 예,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계획 있어요? 예, 있죠. 저희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또 있구나. 동두천에 놀자숲을 갈 예정. 놀자숲 거기 좋죠. 네. NJS라고 하죠 거기.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 잘 다녀오시고 꿋꿋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